자, 오늘은 양적 관계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할게요. 문제를 보면 질량으로 모든 값들이 힌트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분자량이 몇 개만 있으면, 두 개만 있으면, 다시 몇 개만 있으면, 두 개만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질량을 구할 수 있다. 왜 두 개만 있으면 됩니까, 선생님? 여기에 개수비가 다 있고요. 이 개수비에 분자량 두 개를 곱하고 나면은 여기에 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반대로 B하고 C를 줬어도 똑같은 상황에 덧셈 뺄셈 최종적으로 하면은 여기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서 항상 분자량을 두 개 주면 약간 느낌이 쎄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A의 분자량이 15, B의 분자량이 16이니까 곱하시면 30, 16,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이니까 46. 2로 약분이 되네요. 15대 8대 23이 질량비가 될 것이고요. 이 질량비에 뭘 넣을까요? x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b가 남았죠. b가 남았다는 거는 a를 다 썼다는 의미고 15에서 x만큼을 다 썼으니까 곱하기 얼마? 15분의 x 화학 반응을 하겠네요. 15분의 x에 15를 곱하니까 x, 15분의 x에 8을 곱하니까 15분의 8x, 15분의 23x가 되겠네요. 15분의 7x, 15분의 23x 되겠네요. 15분의 7x가 얼마? 7. x는 얼마? 15. x가 15 집어넣으면 요 값이 얼마? 23. y는 23 나오겠네요. x가 15가 나왔고요. y가 23이 나왔으니까 질량 보존 법칙 15 더하기 z는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23이 나와야 되니까 z는 8이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문제 나와 있어요. 어디에? 생성물의 질량이 나와져 있는 힌트가 돼 있어요. 여기가 ON이 나와 있기도 하는데 ON으로 풀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풀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왜? 여기가 n이라고 해서 곱하기 n배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개수가 나와 있지 않고 미지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풀기 곤란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분자량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그리고 D의 부피는 무시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D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여기에 쓰일 것 같은 예감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봅시다. A의 분자량이 5고 D의 분자량이 3이니까 개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분자량이 5대 3이니까 질량비는 A 대 D가 몇 대면? 5대 3이 됐지요. 여기에 D가 1.8g 있기 때문에 1.8g 있으려면 곱하기 얼마? 0.6을 해줬으면 됐겠네요. 5에도 0.6을 똑같이 곱해주면 3g을 이용했다. 근데 A는 반응물이니까 3g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A가 마이너스 3g이 되니까 A는 몇 g이 남아있겠어요? 6g이 남아있겠죠. 자, 우리가 실험을 한 번 했을 때 지금
가에서 나로 넘어갔을 때를 실험을 한 번이라고 따지면 한 번 실험에 3g씩 사라지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치면 6g을 없애려면 실험을 몇 번 해야 되겠어요? 2번 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이용을 할 거예요. 여기가 한 번, 여기는 몇 번? 2번 이용해야 A가 사라진다고요. 다시 한번 실험을 한 번 하면 A가 3g 사라지고요. 실험을 2번 하면 A가 6g 사라진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에 C가 5n 만들어졌으니까 2번 만들어지면 10n이 더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여기가 15n이 되겠네요. 한 번에 V만큼 빠졌으니까 2번 빠져야 되니까 2V만큼 빠져서 X는 3이 될 것 같습니다. D는 한 번에 1.8이 만들어지니까 2번이면 3.6이 더 만들어져서 1.8 더하기 3.6 하면은 5.4g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고요. D의 부피는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15n이 3V였네요. 아하, 여기는 6V 있었으니까 몇 n 있겠어요? 30n 있겠죠. 이제 B를 추론해 봅시다. B는 8n이 있었는데요. 이 8n이 여기에 없어요. 몇 번 만에? 2번 만에 없어져요. 한 번에 몇 n씩 없어지겠어요? 4n씩 없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4n 없어졌을 테니까 원래는 몇 n 있었겠어요? 12n 있었겠죠. A, B 합쳐서 30n이 돼야 되니까 A는 몇 n 있었겠어요? 18n 있었겠죠. 그러면 값이 다 구해졌네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까지는 안 풀고요. 7번부터 양적 관계 어려워하시니까 양적 관계 위주로 문제 풀어 나가겠습니다. 물이 1몰이 분해된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곱하기 몇 자리? 0.5짜리 반응이니까 H2 1몰 만들어질 거고요. O2는 2분의 1몰 만들어질 것 같네요. 생성하는 H2와 O2는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지고 2대 1로 만들어지니까 틀렸고요. H2는 몇 몰 만들어진다고 적어져 있어요. 위에 1몰 만들어진다고 적어졌고요. H2는 1몰 만들어지니까 2g 만들어지겠죠. O2는 몇 몰 만들어져요? 2분의 1몰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2리터, 1몰에 12리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았네요. 8번 같은 문제는 반응하지 않는 물질은 선생님이 없애고 문제를 푼다고 했어요. 우리가 적어야 될 게 뭐니까? 화학 반응식이니까. 반응식에 반응하지 않는 물질은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겠죠. 자, 그래서 XY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더하기 Y2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XY2가 2개 만들어졌겠죠. 십자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면 2대 1대 2로 화학 반응했고요. 여기 기준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나눠질 것 같아요. XY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XY가 3개. Y2가 몇 개 있어요? 1개 있어요. 곱하기 몇 자리 반응이에요? 1자리 반응이죠. 2대 1대 2. 다시 이 수에 얘를 곱해가지고 2대 1대 2 만드시면 되고요. 반응물은 사라지고 생성물은 만들어지니까 2개의 생성물이 만들어졌고요. 1개의 반응물이 남았어요. 누가 남았어요? XY가 남았네요. XY와 Y2는 2대 1로 반응한다. 맞았고요. 반응이 끝나면 전체 분자수는 2 더하기 1에서 2로 가기 때문에 감소한다. 맞는 문장인 것 같네요. XY를 더 넣어주면 XY가 남았는데 더 넣어주니까 화학 반응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겠죠. 9번. 질소와 O2가 반응하여
삼산화 이질소가 생성되는 새 학생의 대화라고 합니다. N2 플러스 O2가 N2O3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겠죠. 계수 보시면 여기 3만 좀 특이하죠. 왜? 짝수의 혼자 홀수니까 저 홀수를 짝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을 곱하고요. 산소가 6개니까 산소 3개, 질소는 4개니까 2개. 반응하는 N2와 O2는 반응하는 어디? N2와 O2는 몇 대 몇? 2대 3.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다시 반응하는 N2와 생성되는 N2O3의 전체 원자수를 물어봤으니까 전체 원자수는 몇 대 몇? 2대 2의 분자의 수에 곱하기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곱하기 5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대 5가 맞는 문장이 될 것 같네요. 반응하는 O2와 생성하는 N2O3의 질량비. 일단 뭐가 필요하고요? 계수비가 필요하죠. O2는 3, N2O3는 2 계수비고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분자량비가 필요하죠. O2는 32, N2O3는 28, 16 곱하기 3이면 48, 그러면 76. 쉽지 않네요. 계수비와 분자량을 곱하면 무슨 비가 나와요? 질량비가 나오죠. 질량비 얼마? 96. 6, 22, 152. 8로 나눠지네요. 8, 1은 8, 8이 16. 8이 16에서 8 빼면 되니까 19 맞았네요. 답은 A, C가 될 것 같습니다. 광합성 반응이네요. 계수는 6이 될 것이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CO2와 H2O의 몰비는 몇 대 몇? 6대 6이죠. 포도당과 O2의 질량비를 물어봤는데요. 포도당은 몰 질량이 180, 얘는 분자량이 얼마? 32. 자, 그러면 1 곱하기 180이니까 180, 6 곱하기 32니까 6, 22, 6, 38, 192. 그래서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180대 90이다. 부피비는 계수비하고 똑같기 때문에 CO2와 O2는 몇 대 몇? 6대 6, 1대 1인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인 것 같습니다. 이 화학 반응식에서 CO2가 몇 그램 사용됐대요? 22g. 몇 분의 몇 몰? 2분의 1몰. 자, 그러면 여기 곱하기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6에 몇을 곱해야 됩니까? 12분의 1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12분의 1을 곱하면 몇 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2분의 1몰이 만들어지고 이거는 18g/몰과 곱해지면 몰몰 약분되고 나면 18이 아니라 180이죠. 얼마입니까? 1은 5, 60, 15g이었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로 반응 연소로 2.2g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필요한 O2의 최소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계수 맞춰보면 C가 2개 있으니까 여기 2가 들어갈 거고요. 잠시만요. B가 2가 들어갈 거고요. H가 6개 있으니까 여기도 6개 만들어 주려면 C는 3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산소가 4개, 6개, 3개 더하면 7개, 하나 빼니까 6개, 3개 되겠네요. CO2의 질량을
몰로 환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누구의 질량? CO2 몰 질량이 필요하겠죠. CO2 몰 질량 얼마예요? 44죠. 자, O2의 양을 누구로부터 확인한대요? CO2로부터 확인한대요. CO2 2에서 3이 되려면 곱하기 몇 분의 몇? 2분의 3. 그래서 Y는 2분의 3이거나 계수가 B분의 A라고 적혀져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A, B, C 다 구했고요. X도 구했고 Y도 구했네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자동차가 충돌할 때 에어백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이다. 계수부터 맞추면 될 것 같네요. N이 3개 있는데 여기는 2개 있으니까 여기에 2 곱하고 시작할게요. NA가 총 2개, N이 총 6개, 그러니까 C는 3이 될 것 같습니다. NA는 23, 질소는 14가 3개 있으니까 4, 32, 42, 그러면 65면 몇 몰? 1몰이 화학 반응했다라고 하네요. 다시 야가 1몰이 화학 반응했으면 곱하기 몇 분의 몇? 2분의 1짜리 화학 반응이죠. 이때 N2는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3 곱하기 2분의 1 몇 몰? 2분의 3몰. 자, 그러면 2분의 3몰, 1몰에 몇 리터였기 때문에 25리터였기 때문에 25 더하기 12.5 하면 37.5 나오겠네요. 철의 재련 과정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계수 맞춰볼게요. 철이 2개 있으니까 B에 2개, 산소가 3개 있었으니까 CO가 몇 개 필요하겠어요? 3개 필요해서 CO2 3개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 되겠죠. A는 3, B는 2, C는 3이니까 맞는 것 같고요. 얘가 1몰 있었다고 합시다. 곱하기 1짜리기 때문에 CO2는 몇 몰 만들어집니까? 3몰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3 곱하기가 될 것 같고요. 야가 2몰 화학 반응한다면 여기는 6몰 필요하고 여기는 4몰 필요하고 여기는 6몰 만들어지겠네요. FE가 몇 몰 만들어져요? 4몰 만들어집니다. 1몰에 56g이니까 56 가면 64, 24에 224g 맞았네요. 답은 5번이었네요. 15번.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죠. 봐봅시다. 반응이 끝나면 기체의 양은 3 더하기 1에서 몇으로 갑니까? 2로 가니까 증가하지 않고 뭐 하겠어요? 감소할 것 같네요. 몇 몰이에요? 2몰을 생성한대요. 여기가 2몰이면은 곱하기 몇 짜리? 1짜리겠죠? 그러면 3몰하고 1몰이 필요하겠네요. H2는 3몰이다. 맞았고요. 0도씨 기압에서 11.2리터, 다른 말로 0.5몰을 화학 반응시켰대요. 0.5몰을 화학 반응시키니까 다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는 1.5몰, 여기는 1몰 만들어지겠네요. NH3의 분자수는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맞았네요. 그래서 기억만 틀리고 니은 디귿이 맞은 것 같습니다. 16번. 1몰 화학 반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몇 짜리? 2분의 1짜리. 그럼 여기도 2분의 1하면 1.5몰, 1몰, 그리고 몇 몰 만들어져요? 2몰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CO2는 몇 몰이다? 1몰이다? 맞았네요. 질량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봐봅시다. A의 분자량을 보면 여기는 32짜리고 여기는 12 더하기 4 더하기 16이었으니까 얘도 30이네요. 몰 질량이 야랑 똑같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질량비는 어떻게 구했어요? 계수비 곱하기 분자량을 하면 무슨 비가 나왔어요? 질량비가 나왔는데요. 분자량의 비가 똑같으니까 질량비는 곧 무슨 비다? 계수비였네요. 계수비가 몇 대 몇이었고 2대 3이었고 6g하고 10g을 넣으면 곱하기 3짜리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6g 다 쓰고요.
9g 쓰고 몇 g 남겠어요? 1g 남겠죠. 맞았네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한 O2 여기 있죠? 그리고 생성된 CO2 몇 대 몇으로 화학 반응했어요? 3대 2로 화학 반응했으니까 디귿이 틀려서 답은 3번이겠네요. 요 책에서 여러분이 맞는 첫 번째 어려움을 겪은 문제죠. 선생님이랑 수업했을 때는 선생님이 질량을 뭘로? 막 굳이 분자량으로 나눠서 바꾸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문제의 첫 번째 힌트는 몇 배? 7배 화학 반응했어요. 생성물이 7배 됐으니까 반응물에서 7배 하는 애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면 곱하기 7이 있어요, 없어요? 곱하기 7이 없죠. 이럴 때는 곱하기 작은 거 찾아서 N은 한 개 반응물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한 개 반응물, 얘가 한 개 반응물로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몇 배? 7이니까 앞에 반응 다 했던 거 여기 7W가 화학 반응하고 Wg이 남았을 것 같고요. 2W는 7분의 1이니까 7분의 2W가 화학 반응하고요. 7분의 5W가 남았겠네요. 자, 그러면 화학 반응은 몇 대 몇으로 했어요? 2W 반응했고요. 7W 반응했죠. 자, 2W 반응했고요. 7W 반응했으니까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9W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량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2개의 2, 1개의 7, 1개의 9였으니까 다 1개로 바꾸면 1대 7대 9가 분자량의 비가 되겠네요. A의 분자량은 1, B의 분자량은 7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마지막 거 푸셔야 되는데요. 재밌죠? 여기가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몇 배? 3배. 여기는 몇 배? 2분의 7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21배니까 5.5배쯤 되죠. 그러면 더 작은 거 여기 곱하기 3짜리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곱하기 3짜리 반응이 일어나니까 얘 다 쓰이고요. 얘는 얼마 쓰이겠어요? 7분의 6W 쓰일 거고요. 그리고 7분의 15W가 남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몇 배 되겠어요? 3배 되니까 3V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X는 1이고 Y는 7이었으니까 틀렸고요. V1은 3V1이 맞고요. 가에서 남는 반응물 A였고 얼마 남았어요? 7분의 5W 남았죠. 답은 5번일 것 같네요. C가 몇 개 있고요? 3개 있고요. M은 3. H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N은 4겠죠. 산소는 몇 개 있어요? 6개, 2개, 8개 있으니까 A는 4. 그래서 A도 구했고요. M과 N도 구했어요. 3, 4. 그러면 마지막 질량만 남았네요. 선생님은 항상 질량 구할 때 뭐 곱하고 있어요? 몰 질량 곱하고 있죠. 몇 대 몇에? 1대 2에 얼마? 36에다 4 더하니까 40. 몰 질량 얼마? 18. 그래서 위에가 계수비, 밑에가 분자량비, 두 개 서로 어떻게 했어요? 곱하면 무슨 비 나왔어요? 질량비 나왔죠. 질량비가 몇 대면? 40대 36. Xg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 40분의 X. 여기도 곱하기 40분의 X면 40분의 36X 얼마예요? 0.9Xg이겠죠. 재밌죠? 누가 있는 상태에서 염산이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집어넣은대요? ZN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엔 ZN이 들어가가지고 화학 반응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ZN을 계속 넣으니까 생성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ZN을 다 쓰고 나면 이제 HCl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증가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증가했고요. ZN 때문에 증가했고요. 다음에 증가하지 못한 이유는 HCl 때문에 증가하지 못했죠. 선생님이 적은 물질들이 한계 반응물이겠죠. 그리고 그 한계 반응물과 생성물이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현재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Cl-의 양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몰에 24리터라고 했으니까 밀리리터면은 몇 분의 몇 몰? 1000분의 1몰. 그럼 여기는 1000분의 2몰. 여기는 몇 몰? 1000분의 3몰 만들어지겠죠. 얘가 1000분의 몇 몰 만들어졌어요? 3몰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몇 배? 2배. 그러면 얼마? 1000분의 6몰 들어 있었겠네요. 자, 그러면 HCl이 1000분의 6몰 있으니까 Cl-도 얼마 있겠어요? 1000분의 6몰. 답은 5번이겠네요. MG와 HCl이 화학 반응을 하면 누가 만들어져요? MgCl2가 만들어지고 플러스 H2가 발생하겠죠. 자, 생성물이 몇 리터 있어요? 18리터 있어요. 그게 얼마예요? 24리터 중에 18리터니까 4분의 3몰 있었죠. 자,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얼마 있었어요? 4분의 3몰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 1몰에 24 곱하기 4분의 3 하면은 얼마? 18g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21번 똑같은 화학 반응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전자저울에 마그네슘 조각의 질량을 측정을 했어요. 여기 마그네슘 조각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비커가 있는데 HCl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누가 담겨져 있다고요? HCl이 담겨져 있는 곳이 있대요. 전자저울에 요거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둘을 화학 반응시켰어요. 근데 질량을 구해놨죠. 얘가 몇 그램? 4.8g. 그 밑에가 몇 그램? 250g. 합치면 원래는 몇 그램이어야 돼요? 254.8g이 여기 원래 화학 반응하기 전에 질량이었겠죠. 이게 화학 반응을 하고 나면 누가 여기 H2 기체가 가만히 있어요? 하늘로 날아가겠어요? 날아가겠죠. 그래서 생성된 H2 기체만큼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제 확인해 봅시다. 마그네슘이 4.8g이었는데 마그네슘 1몰에 24g이니까 4.8g이 있으니까 얼마? 0.2몰 있었고요. HCl은 몇 몰 있어요 지금? 0.2몰 있었다고 합니다. 둘 다 0.2몰 있다고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여기는 곱하기 0.1, 여기는 곱하기 0.2. 다시 그러면 우리는 몇 곱해야 돼요? 0.1 곱해야 되죠. 다시 0.1인분 만들 수 있고 0.2인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 만들 수밖에 없어요? 0.1인분밖에 못 만들죠. 그래서 0.1 만들어지고 0.1 만들어지겠죠. H2가 0.1몰 만들어진다면 1몰에 2g이니까 0.2g일 거고요. 자, 그러면 요만큼이 감소할 때니까 254.6g이 있겠죠. H2는 얼마 만들어졌어요? 0.1몰 만들어졌으니까 2가 곱하면 25.46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탄산칼슘 염산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선생님이 본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요거는 문제 설명 없이 바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 X의 질량은 이상하죠. X는 CO2일 거고요. 원래대로 따지면 비커의 질량이 얼마였고 W1이었고요. 반응이 끝나면 얼마였어요? W2였죠. 자, 그러면 얼마에다가 W1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요? CaCO3의 질량을 더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더하기 CaCO3의 질량에다가 빼기 얼마를 해야 돼요? W2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적어진 것 같아요.
근데 출제자도 조금 그러는 게 넣어준 CaCO3의 양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서 이렇게 쓰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쭉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거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 빈칸이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개수 많이 물어보니까 아, 개수는 영상에만 2가 붙어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얘가 기체이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한다 라는 생각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얘하고 비교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CaCO3의 질량을 누구로 나눠요? CaCO3의 몰 질량으로 나누는 것이 누구 질량과? CO2 질량과 CO2 몰 질량으로 나누는 것과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게 되겠죠. 왜? 개수비가 1대1이니까 몰비도 몇 대 몇이어야 돼요? 1대1이어야겠죠. 질문은 요 위주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번에 문제 또 나올 거니까 이거는 넘기겠습니다. 실력업. 사실 실력업을 풀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실력업은 조금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0.01이 있고요. NaCl 0.02가 있어요. 곱하기 0.1 곱하기 0.2면 곱하기 몇 짜리 반응이에요? 0.01짜리 반응이죠. 그러니까 생성물 0.01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0.02 중에 얼마를 쓰게 돼요? 0.01을 쓰고요. 0.01이 남겠네요. 생성된 AgCl은 0.01 맞았고요. 반응이 완결된 후 수화에 들어있는 염화이온은 여기에 남아있는 0.01만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염소이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AgCl 때문에. 아, 그래서 저게 지금 함정이겠구나. 반응이 완결된 후 혼합을 계속 전체하는 양이온은 지금 누구 있어요? Na 플러스 그리고 Ag 플러스가 있는데요. Ag 플러스는 지금 무슨 상태로 존재하니까? 고체로 존재하니까 없을 거고요. 반응 후에는 Na 플러스가 0.01 그리고 0.01 있겠죠. 어디? NaCl에서 남은 0.01이 있을 거고요. NaNO3에서 만들어진 0.01이 있을 테니까 0.0이 있겠네요. 넘어가도 됩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디서 푼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푼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부터 역으로 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랑 한계반응물 찾는 훈련 했었고 한계반응물 찾는 훈련에서 제일 먼저 했던 기본이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생성물이 증가하도록 화학물을 보고 그런 다음에 곱하기 큰 거 작은 거 찾아서 X치기로 했어요. 자, A도 증가하고 있고요. B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 1에서 실험 2로 가면은 생성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8이기 때문에 누가 2V가 한계 반응물이 될 수 없으므로 8이 한계 반응물, 3V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값은 D분의 생성물 C 플러스 2D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있겠어요? 남는 물질이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현재 양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을 미리 2라고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1, 1짜리 곱하기 1짜리 반응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값을 선생님이 지금 뭐 했어요? 가정했어요.
이게 곱하기 2가 돼도 곱하기 3이 돼도 어차피 화학 반응을 했을 때 이 계수비로 화학 반응을 하기 때문에 1대 2대 1대2는 변하는 값이에요? 안 변하는 값이에요? 안 변하는 값이라고요. 자, 그러면 D가 얼마이고 2이고 C가 1, D가 2였는데 이 값이 3이 돼야 되니까 얼마가 남아야 돼요? 3이 남아야 되죠. 아, 그러면 A가 1이 반응했을 때 A가 얼마가 남는 거고 3이 남는 거고 B는 얼마만큼 반응했겠구나? 2만큼 반응했겠구나. 그리고 요 값은 A의 얼마에 해당하는 값이구나? 3에 해당하는 값이구나. 근데 이렇게 문제 푸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가정해 놓은 값들 지금 뭐 해야 되겠어요? 적어놔야 되겠죠. 왜? 치환한 거니까. 자, A가 지금 얼마가 있어요? 1 더하기 3이니까 4가 있고요. 이 값이 지금 우리는 몇 부위로 알고 있어요? 2부위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A가 얼마일 때 3일 때 부피는 모르지만 질량은 얼마였어요? Wg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다시 이 문제에서 B가 얼마일 때 2일 때 우리는 몇 g이라고 알고 있어요? 8g이라고 알고 있다고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확인을 해 보시면은 1이었던 애가 지금 3V만큼 됐는데, 잠시만요. 얘가 몇 V로 바뀌면 3V로 바뀌면 1.5배니까 숫자로 따지면 몇이겠어요? 6이었겠죠. 자, 그래서 1이었던 애가 얼마만큼 됐으니까 6만큼 됐으니까 생성물이 몇 배 됐겠어요? 6배 됐겠죠. 그래서 실험 1이 곱하기 1짜리였으면 실험 2는 곱하기 6짜리 반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6, 12, 6, 12 반응했겠죠. 그래서 12, 6 더하기 12만큼 했을 것이고요. 다시 곱하기 6을 하니까 얼마가 화학 반응해야 돼요? 12가 화학 반응해야 되죠. 8, 8에 64기 때문에 2, 8에 16만큼 있었는데 12만큼 화학 반응했으니까 4만큼 나왔고요. 이게 B였죠. B8W가 우리가 원하는 숫자 얼마였어요? 4였죠. 자, 그러면 이 4가 지금 몇 W예요? 8W고 그게 몇 g이었어요? 16g이었으니까. 아하, 나오기 시작하네요. W는 몇 g이고요? 2g이고요. 그리고 X 값은 지금 얼마가 남았으니까 4가 남았으니까 X는 얼마예요? 12분의 6 플러스 4 더하기 12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생성된 D의 질량이 24g이라고 했는데 저거 문제 풀어볼게요. A가 3 했을 때 W가 2g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저 W가 2g이니까 W가 2g이었으니까 6이 되면은 W는 몇 g이에요? A는 4g이 되겠죠. A가 4g 반응할 때 B는 몇이 화학 반응했어요? 12가 화학 반응했죠. 4일 때 16g이었으니까 12가 화학 반응을 하면 3배, 그러니까 6, 38, 48g이 될 것이고요. 이때 D의 질량이 얼마? 24g이 만들어졌겠네요. A와 D의 분자량을 봐야 되니까 4대 10이겠네요. 자, 그래서 12분의 22 곱하기 4분의 12 하면은 2분의 11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너무 이쪽에만 풀면 복잡해가지고 칠판에 풀어줬었는데요. 지금 패드에 풀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네요.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다시 보셔야 되겠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기체 1g 속에 분자가
5대 4로 있다고 그랬어요. 1g일 때 5대 4면 2g일 때도 5대 4, 3g일 때도 5대 4. 다른 말로 같은 질량의 분자의 수는 5대 4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질량 보존 법칙으로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가 5몰이면 N은 몇 몰이 되겠어요? 4몰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가와 나를 보니까 화학 반응에서 부피가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아, A, B의 계수의 합이 C의 계수보다 커야 되겠구나. 그러면 B는 몇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숫자가 2, 3, 4, 5, 6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넣어줬는데요. 이렇게 기억을 넣어준 경우에는 넣어주는 애는 우리가 생각을 한다 했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죠. 다시 얘가 만약에 A였다. 그러면 A가 없다고 생각하면 2에서 2가 되니까 부피가 그대로거나 3에서 2가 되니까 감소, 4에서 2가 되고 5에서 2가 되니까 감소했겠죠. 아, 기억이 A가 된다면 기억이 뭐라면 A라면 부피는 그대로거나 혹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에는 B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고 나면 가와 나를 통해서 나와 다를 유추하기 위해서 원래 5에서 4가 되었던 화학 반응이 저 4에 몇 몰을 집어넣어 주시면 2몰을 집어넣으시면 6몰이 몇 몰이 되는 화학 반응이 됐어요? 5몰이 되는 화학 반응이 됐죠. 아, 여기의 변화량과 여기의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한 개 반응물이 똑같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여기에 B를 2몰 넣어줬으니까 여기도 B가 한 개 반응물이고 B가 몇 몰 들어있었겠구나? 2몰 들어있었겠구나. 그러면 A는 몇 몰 있었겠구나? 3몰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계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1대 B대 2로 화학하고요. 3에 2로 화학 반응했고요. 얘가 다 반응했으니까 B분의 2를 곱하게 되면 B분의 2 그리고 2 잠시만요. B분의 2 그리고 2 그리고 B분의 4가 되겠죠. 3-B분의 2 그리고 B분의 4가 몇 몰이 돼야 돼요? 4몰이 돼야 되기 때문에 3 플러스 B분의 2가 얼마가 돼야 돼요? 4. 그래서 B분의 2가 1이 돼야 되니까 B는 2가 될 것 같습니다. B는 2, N은 4 구해줬고요. 이제 B와 C의 분자량만 구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B가 2니까 여기에서 얼마가 들어갔어요? 1이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이 3몰 중에 1몰이 사용되고 몇 몰이 남았어요? 2몰이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고요. 3몰에 3x니까 1몰이면 얼마였겠어요? 2x였겠죠. 그래서 여기 2x 화학 반응했고요. B는 화학 반응 다 했으니까 4x 반응했고요. B는 2였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저기 A가 2x가 아니죠. 2x가 남았으니까 xg이 있겠죠. 다시 3몰 중에 1몰이 쓰였고 2몰이 남았으니까 x가 쓰이고 2x가 남은 거겠죠. 그럼 여기는 5x가 되겠죠. B의 분자량과 C의 분자량, 질량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요. 왜? 계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B의 분자량은 4, C의 분자량은 5. 답은 5분의 2가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은 질량이 증가하고 여기도 증가했으니까 실험 1에서 2를 보면은 생성물이 증가하는 화학 반응이고요. 곱하기 작은 거 x 치면은
그러면 우리는 4가 한 개 반응물이고 21이 한 개 반응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남는 반응물이 7g이었으니까 반응한 반응물이 7g이고요. 7에서 21이 됐으니까 곱하기 3짜리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곱하기 3을 하면은 12g이 들어갔고 3g이 남았겠네요. 자, 그리고 질량이 보존된 상태에서 밀도를 주면 밀도는 부피의 역수값이니까 여기를 5V1이라고 잡고요. 여기를 4V1이라고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XV2, 여기는 39V2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환할게요. A 1g을 얼마로? 알파 리터라고 하고요. B 몇 g을? 1g을 얼마라고 하면? 베타 리터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어디다 적죠? A대 1대 2로 화학 반응했는데요. 얼마가 반응했냐면은 14알파가 반응했고요. 4베타가 반응했어요. 곱하기 4베타짜리고요. 그러면 4베타 곱하기 A고요. 4베타, 8베타고요. 8베타 그리고 여기가 14 마이너스 요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남는 물질을 이미 여기에 구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남는 물질이 누구였고요? A였고요. 두 번째는 남는 물질이 B였으니까 A가 7g 남았으니까 몇 알파가 남았어요? 7알파가 남았죠. 그래서 여기서 수식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4A 베타가 얼마였다? 7알파였다가 하나 나오시고요. 두 번째로 여기 처음에 5V였고 나중에 4V1이었으니까 14알파 더하기 4베타가 7알파 더하기 8베타가 몇 대 몇? 5대 4겠죠. 7호 35알파 더하기 8호 40베타는 44 16, 56알파 더하기 44 16베타가 되겠죠. 넘기시면 21알파는 24베타가 됩니다. 몇 알파는? 7알파는 몇 베타? 8베타죠. 어디에 넣으시면? 여기에 넣으시면 A는 얼마 나옵니까? 별표 2개 연립하시면 A는 2가 나오고요. 다 좋은데. 나 녹화 뜨고 있어 지금. 어? 녹화 뜨고 있다고. A는 2고요. A가 2 나왔으니까 2대 1대 2에다가 21알파 그리고 15베타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화학 반응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실험에서 두 번째 실험이 곱하기 3짜리 반응이라고 이미 우리는 구해놨기 때문에 8베타가 3배 됐으니까 83, 24베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B 3g 남았으니까 3베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27베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21알파가 24베타였으니까 얘 24베타로 바꾸면 여기가 39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39베타가 39V2니까 27베타는 27V2가 되겠죠. 그래서 X는 27이 나올 것 같습니다.